안녕하세요. 기억의 소망입니다. 오늘은 뇌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수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료는 2015 한국 성인의 수분 섭취 기준 설정 논문에서 많이 참고한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분은 체중에서 약 45%에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연령, 성별, 체성분 구성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답니다. 신생아는 약 75%, 성인 남녀는 보통 60에서 65%, 노인 남녀는 45에서 50% 정도 체내 수분을 보유한다고 하는데요. 수분은 혈액의 주요 성분으로서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며 체내 각종 생화학적 반응의 용매로서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땀을 흘려 체온 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음식물 섭취 시 소화 과정에서 소화액을 구성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활액, 점액 등의 형태로 관절과 내장기관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제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수분은 말 그대로 물이나 음료, 국거리 외에도 음식에 들어있는 각종 수분을 통해 섭취하게 되며 피부, 이뇨작용, 호흡 등을 통해 분출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수분 균형이 깨져 체내 수분이 지나치게 부족해지면 인체는 탈수반을 보이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각종 질병 혹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체액의 항상성 기전에 의해 비교적 쉽게 갈증을 느낌으로써 물을 보충하고 이뇨작용 신호를 통해 화장실을 가게 된다거나 해서 체내의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수분을 과량 섭취한다거나 그로 인한 유해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어 과섭취에 상한선은 없다고 하네요. 그러나 음료의 경우에는 칼로리가 있으니 적당히 먹는 것이 좋겠죠? 제일 중요한 것. 그럼 도대체 수분이 부족하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극심한 운동에서 발생하는 탈수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경미한 탈수 상태만으로도 건강, 생리적 기능, 인지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장결석, 요로결석은 하루 2리터 이상 물 섭취 시 유의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요. 수분 섭취가 적을수록 재발률이 높다고 하니 물을 많이 섭취해야겠죠? 또한 식사 전에 물을 섭취함으로써 포만감을 증가시켜 비만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만의 정도가 물 섭취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변비 관련해서 물을 많이 마시면 변비가 낫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변비 유병률의 증가에는 약간의 영향이 있으나 변비 증상이 있을 때 수분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변비가 낫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가벼운 탈수 증상으로도 아동, 젊은 성인 및 고령자들에게서 집중, 각성, 단기 기억과 같은 다양한 인지 기능들의 변화를 미세하게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탈수로 인한 피로감, 체온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일시적 현상인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네요. 그 밖에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태아의 부당 경량화 비율이 낮고 음료수나 기타 음식을 통해 뇌에 쌓인 부분을 많은 수분 섭취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 2008에서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수분 섭취가 30에서 40대에서 가장 높고 75세 이상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수분 섭취에 상한선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수분을 적게 섭취하는 것보다는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는 유의미한 결과들을 관련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매일 마시는 커피가 몸에 나쁘진 않지만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몸에 수분을 많이 배출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 물 많이 먹는 습관 꼭 가져보아요.